안녕하십니까. 그 에너지 관리 기사 실기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강사 소개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너지 관리 기사 직무 내용을 살짝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내용을 좀 하겠고요. 취업 관련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실기 원서 접수 안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필기를 합격했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간단하게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물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실제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신분증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신분증을 안 들고 가면 시험을 못 봅니다. 그 얘기도 좀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그 하이라이트인데 과목 소개하고 그 다음에 학습 반복론, 그 다음에 합격 전략, 그 다음에 시험 시간,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그 다음에 1과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2과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3과목은 뭘 배우고 4과목은 뭔지, 그 다음에 5과목이 뭔지, 이런 내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목 소개하면서 그 계산 문제하고 이론 문제가 나오는데, 계산 문제 샘플로 잡아서 계산 과정 어떻게 적고, 그 다음에 답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론 문제는 배점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뭘 적어야 될지,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목 소개 다섯 번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바로 이어서 과목 소개 하면서 좀 이어지는 건데, 합격 전략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먼저 강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 이름은 김선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샘닷컴에서 에너지 관리 기사 필기 실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에너지 관리 기사 하기 전에 저는 2015년부터 폐기물 처리 기사 필기 실기 기사도 했고 산업기사 강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환경기인사는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환경기인사도 제일 처음에 물섬닷컴에서 좀 강의를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환경공무원 강의도 좀 오픈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강의는 토양하고 그 폐기물도 하지만 토양 지하수, 그 다음에 소음 진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 환경공학 기초 입문 강의를 해가지고 환경기사를 취득할 때 기초가 되는 부분, 그런 거를 좀 수학, 물리, 화학 이런 것들을 좀 강의를 찍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환경기사에서 필요했던 기초 내용, 그 다음에 에너지도 똑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물샘닷컴에서는 온라인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에서 직업학교에서 오프라인 강의로 제가 실제 환경기능사,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기사, 산업기사, 필기, 실기, 그 다음에 수질환경 기사, 필기, 실기, 그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에너지도 그 오프라인 강의로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간략하게 강사 소개를 마치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 직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내용. 취업 관련한 거. 자, 직무 내용하고 취업은 그 여러분들도 그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잘 어느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포인트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설비 유지관리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4월 18일부터 강화가 돼가지고 단기적으로는 2026년 4월 17일까지 그 에너지 관리 기사가 많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기존에 한 2~3천 명 시험을 보던 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한 5배 가량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기계설비 유지관리법 때문에 그래서 직무 취업 관련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다. 그 내용. 자, 그래서 검사 대상 기기가 있는데 그거 하면은 선임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격증이 에너지 관리 기사, 공조 냉동 기사, 그 다음에 일반 기계 기사가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에너지 관리 기사가 들어간다는 거.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필기를 합격하신 여러분들은 취업하고 직무 내용 하기 위해서는 실기를 반드시 패스를 해야 됩니다. 실기가
2020년 4회차부터 18문제로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취득하기가 쉽진 않다는 거. 자, 직무 내용이었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실기 원서 접수 안내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관련한 실기니까. 자, 일단 필기 합격일이 있습니다. 필기 합격을 예를 들어 가지고 그 3회차 기준 했을 때 8월 7일 날 합격을 했다. 그러면은 원서 접수 기간이 있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을 한번 예로 들면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원서 접수 서류 제출 기간, 원서 접수하기 전에 서류 제출 기간. 원서 접수 아니고요. 서류 제출 기간. 필기를 합격했을 때 내가 그 필기를 내가 합격했다. 그래서 학력이나 경력을 증빙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증빙을 못한다. 그러면은 필기 합격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중요하죠.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합격일이 8월 7일이다. 그러면은 7월 5일에서 8월 19일까지 그 서류 제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 서류 제출은 뭐냐면 그 학력, 그 다음에 경력 사항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학력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이거나 아니면은 4학년 졸업하신 분들, 에너지 관리 기사는 에너지 쪽에서 제일 상위 등급에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경력이 4년이 필요한데요. 학력도 4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학년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분들, 그거를 이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경력은 4년입니다. 그 학력이 4년인데 경력도 4년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사를 취득하고 에너지관리 산업기사가 있는데 경력이 1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능사, 에너지관리 기능사도 있는데요.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3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력이 4년이다. 그래서 4년을 채워야 됩니다. 그 학력도 4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서류 제출을 할 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요 딱 서류 제출 기간에 여기에 딱 맞춰가지고 제출 안 해도 되겠습니다. 미리 딱 제출을 하면 한 번만 증명이 되면은 되기 때문에 미리 제출하면은 조금 괜찮다. 자,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온라인은 학력 하시는 분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온라인으로 제출해도 되긴 되는데 막 전화를 해야 되는 막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잘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가지고 하면 조금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학력 4년, 4학년, 그 다음에 경력도 4년, 요거를 실기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줘야 된다. 그래서 필기 합격한 다음에도 12일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8월 7일이니까 8월 19일까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원서 접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런 시점으로 생각하고 요 실기 원서 접수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큐넷 사이트에서 그 필기 합격할 때 여러분들도 접수했겠지만 사전 입력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접수하기 전에 본 접수가 지금 현재로는 화요일 날 시작되는데 그 4일 전부터 사전 입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면은 조금 더 편리하게 내가 원하는 학교에 빨리 원서 접수를 할 수 있다. 실기 접수할 때 첫날에 가급적이 하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집에서 가까운데 내 편리한 데서 시험 보려면 그 첫날 딱 열렸을 때 첫날에 접수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 실기 원서 접수는 간략히 이 정도로 좀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준비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실기할 때 준비물 일단 시험장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신분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신분증은 대부분 다 주민등록증이나 그 운전면허 그 증을 가져가죠. 그 다음에 지금은 모바일 신분증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분증이 필수다. 신분증이 없으면 시험을 못 본다. 과거에는 신분증 없어도 시험을 봤는데 지금은 신분증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실기가 서술형이기 때문에 자, 흑색 볼펜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청색도 됐는데요. 지금 흑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흑색 볼펜 0.7짜리, 1.0짜리, 아니면 0.5짜리, 아니면 0.38짜리. 근데 0.38짜리, 0.38mm는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시험지가 찢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0.7짜리가 낫더라고요. 0.7mm, 아니면은 1mm. 네. 그래서 자기가 평상시에 잘 이렇게 썼던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그 다음에 볼펜 심 요 남아있는 것도 좀 중요하니까 시험 보기 전에 연습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심도 꼭 확인해 줘야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가 에너지 관리 기사는 전체 18문제 나오니까 계산 문제가 한 9문제에서 10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학년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기까지 합격하신 분들이니까 고학년 계산기는 어느 정도 초기에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잘 누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엔스 기능, 뭐 솔브 기능 해가지고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 자, 그 다음에 수정 테이프. 요건 수정할 때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자, 틀렸을 때 이렇게 두 줄 그으면 되는데 두 줄 안 긋고 이렇게 수정 테이프로 해가지고 찍찍 한 다음에 여기 위에다나 아래다가 아니면 여기다 다시 적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두 줄을 걸 때는 위에나 아래나 오른쪽이나 왼쪽에다 적었는데 요거 수정 테이프로 하면은 좀 깔끔하겠죠. 네. 근데 단 뭐는 안 된다? 수정액은 안 됩니다. 수정액은 쭉쭉 눌렀을 때 액으로 나오는 거 있어요. 그건 안 되고요. 수정 테이프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 혹시 몰라서 10cm 자나 20cm 자나 뭐 30cm 자 요 정도 하나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필수다. 그 다음에 요거는 선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준비물을 간략히 소개를 했고요. 자, 다섯 번째로는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과목 소개하고 그 학습 전략, 그 다음에 학습 방법. 그래서 이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목 소개하면서 학습 전략.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이런 거 설명드리고, 시험 시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시간 먼저 설명드릴게요. 시험 시간은 3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과거에 2020년 4회부터 18문제로 바뀌었습니다. 18문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4회 전에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필답형이 12문제, 그 다음에 작업형이라 해가지고 동영상 문제가 6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필답형 12문제. 자, 12문제가 시험 시간이 몇 시간이었냐면 1시간 30분이었거든요. 그래서 50점 이렇게 배점이 됐어요. 그 다음에 작업형이라 해가지고 6문제 정도 나왔는데 얘가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가 1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50점이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판사한 거는 과거입니다. 2020년 4회 전에. 근데 얘가 상대적으로 꿀이었다. 좀 쉬웠다. 근데 이게 18문제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작업형이 없어져 버렸다. 지금 최근 시험은 다 이렇다.
자, 그러면은, 작업형이 없어짐으로써 이 꿀 좀 약간 쉬웠던 게, 요거 1시간짜리 얘가 없어지면서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졌다는 거. 예, 문제수도 많아지고. 예. 자, 예를 들어가지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사진 뭐 밸브 하나 딱 하고서는 얘가 밸브 이름이 뭐냐. 뭐 이렇게, 이런 꿀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런 게 없어지고요. 예, 다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갔다. 이론 문제하고 계산 문제 절대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50대 50 나옵니다. 그래서 이론 50% 나오고요. 50% 정도 나오고, 그래서 무당수로 하면은 9문제 정도.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50% 정도 나와서 얘가 9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저랑 같이 이제 동영상을 보고 학습을 하신 분들은 계산 문제는 어느 정도, 완전 어려운 문제 빼고는 어느 정도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확히 암기를 하지 않았으면, 핵심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안 했으면은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론 문제가 더 어렵죠. 처음에는 계산 문제가 더 어려웠는데, 나중에 이론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이거. 그래서 계산 문제를 어느 정도 다 맞춰야 된다. 이거.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과목 속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관리 실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 교재 위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에너지 설비 설계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목이 에너지 설비 설계다. 예. 자, 에너지 설비라고 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보일러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일러의 종류가 뭐 있고, 그 다음에 보일러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그 다음에 열 전달. 지금 1과목으로 제가 지금 소개를 하는 게 열 전달인데, 열 전달 내용은 여러분들 필기할 때 배웠을 건데, 전도하고 대류하고 복사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옵니다. 전도, 대류, 복사, 이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보일러 열설비로 설계해야 되거든요. 설계한다는 게 조금 고루하고 조금 복잡하고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 계산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열 효율 이런 것들 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목이 에너지 설비 설계인데 쉽게 얘기해서 보일러다. 그래서 보일러 종류, 그 다음에 열 전달, 그 다음에 설계, 열 효율 이런 걸 얘기할 건데, 제 수업 방식을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런 내용들을 이론을 설명을 합니다. 이론하면서 계산 문제에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론 내용에는 계산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 공식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풀이합니다. 그래서 이론에서 약간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을 연습 문제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론을 쓰는 게 아니고 계산 문제 풀고 이론 간략히 장점 몇 가지 적어라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연습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할 때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보면 좋죠. 그래서 이해 안 되는 부분만 이거를 저랑 같이 보면 되니까. 그래서 하면 한 문제 다 여기다 띄워가지고 그래서 수식 보면서 공식 적어가면서 제가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는 1번부터 해서 뭐 100문제까지도 있고요. 어떤 문제는 어떤 과목은 1번부터 해서 30번까지 있고, 어떤 문제는 1번부터 해서 50번까지 있고,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저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책은 기출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다 끝나면은 이제 최종 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자, 기출문제는 6년치 해가지고 풀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통해 가지고 연습문제를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연습문제에서 한번 풀고요. 다시 기출문제를 풀면은 여러분들은 이론 잡고요. 그 다음에 연습문제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기출문제 하면서 2번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최종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정도 더 연습하면 최종 3번, 4번, 5번까지 연습하면은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대비해야 되겠다. 그런 방향을 좀 잡을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제 수업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가서요. 에너지 설비 설계는 이런 내용을 배울 거다. 과목 속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에너지 설비 관리를 해가지고 여기 연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연소에 대한 연소 이론, 그 다음에 연소 계산, 이런 내용을 배울 겁니다. 그 필기할 때 얘가 연소공학이었죠. 예, 그래서 연소공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연소공학, 그 다음에 연료, 그 다음에 연소장치 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난방 설비, 운수난방이냐, 뭐 복사난방이냐, 이런 내용. 그래서 그런 것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료도 할 겁니다. 자, 연소공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요, 계산 문제로 연소 계산이 있겠죠? 연소 계산.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그래서 말로 한번 해보면, 이론 산소량, 그 다음에 이론 공기량, 그리고 그 다음에 연소 가스량,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2과목이었고, 3과목 보도록 할 건데, 3과목은 계측 및 제어입니다. 그래서 암기 과목이죠. 계측 및 제어에서는 계측 기기를 다룰 건데, 쉽게 얘기해서 온도계, 압력계, 그 다음에 유량계, 뭐 이런 것들, 등등등, 뭐 습도계, 뭐 이런 것들. 단순 암기고요. 이 압력 쪽에서 계산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다.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 제어하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PID, P제어, ID, PI, PD, PID 이런 제어하는 거. 그래서 보일러 자동 제어. 그래서 이론 내용으로 좀 할 겁니다. 자, 3과목은 암기 과목이다. 1과목도 암기고, 그 다음에 계산 짬뽕이 돼 있고, 2과목이 여기도 암기고 계산이 짬뽕이 돼 있는데, 3과목은 암기 과목이다. 그냥 이론 내용이다. 그리고 압력계에서는 계산 문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 자, 3과목이었고요. 4과목은 에너지 실무가 되겠습니다. 4과목도 암기인데, 에너지 실무 쪽입니다. 자, 그래서 보일러 안전관리. 자, 그 다음에 수질관리. 그래서 이제 수질환경 기사 배우신 분들은 좀 유리한데요. 예. 보일러는 물 갖다가 증기 만들어가지고 그 가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수질관리, 안전관리, 이런 게, 에너지 실무 쪽이 된다. 이것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과목은 이렇고요. 자, 마지막 과목은 어쩌면 가장 어려운 연력학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할게요. 자, 연력학인데요. 일단 연력학 제 0법칙부터 해가지고 2법칙까지가 출제가 되고 3법칙은 안 나와요, 거의. 그래서 0법칙, 1법칙, 2법칙 이 정도 나옵니다. 0법칙은 굉장히 쉽지만 1법칙이 조금 어려워요. 그 다음에 1법칙하고 2법칙이 여러분들 문제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도 이상기체까지 연결시켜서, 이상기체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1차 필기할 때 한 내용하고 똑같은데, 1차 필기할 때는 찍기라도 하면 되는데 2차 실기 때는 내가 모르면 이 문제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기본기를 익혀가지고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특히 이상기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1법칙하고 2법칙을 이해를 해야 이상기체가 잘 이해된다. 자, 이상기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말로 해보면 정적변화, 그 다음에 정합변화, 그 다음에 등온변화, 그 다음에 단열변화, 그 다음에 폴리트로픽 변화. 그래서 그 5가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 이상기체까지 끝났으면, 일단 요거 끝났고 1법칙과 2법칙이 끝났으면 이제 사이클을 할 건데요. 사이클에 열기관 사이클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에너지 관리 기사는 이제 열기관을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보일러. 그래서 이쪽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에어컨 있죠? 그래서 냉동 사이클. 그래서 사이클은 열기관하고 냉동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5과목 마지막 연력학으로 뺐는데요. 요거에다가 유체역학까지 같이 빼버렸습니다. 유체역학. 그래서 여기 역학이 들어간다는 게 좀 어려운데, 좀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 손도 못 댈 수 있다.
어렵다. 여기. 그 다음에 연력학하고 제 1과목, 여기도 핵심 사항인데, 보일러 쪽이니까, 에너지 관리 기사가 이쪽이니까, 이쪽하고 이쪽, 5과목이 그러니까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다 해야 되는데, 요거 1과목하고 요 5과목을 해결을 해야 여러분들이 60점 넘겨서 실기를 합격하고, 내가 직무 수행도 할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다. 이거 해결이 안 되면은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업할 때 1과목하고 5과목, 그 다음에 이런 과목들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요. 그래서 연소공학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나오면 땡큐거든요. 이론 산소량, 이론 공기량, 연소가스량 자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과목 소개하면서 그 학습 전략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 수업 방식은 이런 것들 하면서 그 각 장의 각 과목에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5과목 끝난 다음에 이론이 끝나면 연습 문제 풀이하고, 그 다음에 요거 다 끝나면은 최종 나중에 6년치 기출문제를 다 띄워가지고 같이 저랑 확인하고, 그다음에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가 틀렸고, 그다음에 해설 봐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 해설도 다 제가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초가 없다고, 그 다음에 1차 필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찍어서 합격할 수도 있잖아요. 합격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잘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필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랑 같이 2차 실기 때 학습을 하면서 정확히 알아가는 시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를 못 풀면은 응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기 다시 다지고 1차 필기 때 어설펐던 내용들을 다시 잘 잡아가지고 2차 실기 때 정확히 알고 응용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60점을 넘겨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과목 소개 어느 정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샘플링 잡아가지고 이론 문제하고 계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문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론 문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과열증기 사용 시 장점 4가지를 쓰시오. 요거. 그래서 1번. 장점 4가지를 쓰시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4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자신 있는 걸 첫 번째 적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 있는 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열 증기의 장점 4가지를 적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암기하지 못하면 못 적어요. 그래서 수격작용을 방지한다. 수격작용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연료율이 증가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못 적었어요, 만약에. 그냥 비워놓을게요. 그냥 이게 비워놔도 되고요, 빈칸. 근데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여기다 좀 적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내용이라도 적어줘야 돼요. 혹시 몰라서 얘가 4점짜리로 나오면 다른 내용을 여기다 쭉 적었어요. 그러면은 인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내용도 적는 게 좋다. 확실히 아닌 거는 빵점 처리 당할 수 있는데, 그거 몰라더라도 빈칸 놔주는 것보단 적는 게 좋습니다. 이랬을 때 2개만 적었다 그러면은 2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점 중에 2점을 획득 가능하다. 그래서 이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분 점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 적었다 그러면 1점, 2개 적었다 2점, 3개 적었다 3점, 4개 다 적었다 그러면 4점 만점 맞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자신 있는 걸 첫 번째 적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적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다 적을 때 만약 오답을 적었어요. 오답을 적으면은 여기다가 또 다른 내용을 컴마 해가지고 또 적었어요. 근데 이게 오답이에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 정답도 오답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게 좀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론 문제 첫 번째고요. 첫 번째 패턴이고, 두 번째 패턴 한번 볼 건데, 두 번째 패턴은 괄호 넣기가 있습니다. 자, 가로 넣기 한번 보면은, 만약에 보일러 일마력이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일마력은. 자, 이렇게 가로 나올 수 있어요. 가로. 그래서, 뭐뭐 시간에, 여기, 뭐뭐 도시의 물, 몇 킬로그램을
킬로그램을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같은 온도의 증기로 변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1마력을 알고 있어야 얘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다 1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100도씨, 그 다음에 여기 정확히 15.65kg. 그래서 평상시에 이론 연습할 때,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여기 가로 치세요. 이렇게 일부러 가로 치세요. 가로를 치면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딱, 저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걸 암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론할 때도 제가 가로 치고 형광펜 하고 막 그렇게 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가로 넣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패턴은 이렇게 적어라. 이렇게 네 가지 적어라.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로 넣기가 나올 수 있다. 이게. 그다음에 계산 패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 패턴 같은 경우에는 그 대수평균 온도차 갖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대항류다. 대항류 열기관기가 있다. 대항류 열기관기. 대항류라는 거는 역류식이죠. 반대죠. 그래서 고온 유체가 있고 저온 유체가 있다. 그래서 반대로 가는데 고온 유체가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 그 다음에 저온 유체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걸 고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온이 만약에 여기가 80도다. 문제 이렇게는 안 나오고요. 지금 문제 푸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대항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실제 대항류 열기환기에서 가열 유체, 고온 유체라고 얘기하는데 가열 유체가 80도로 유입해서 50도씨로 나온다.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50도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열 유체, 얘가 저온 유체인데 저온 유체가 30도로 유입하여 40도로 나온다.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데 얘가 처음에는 30도였는데 얘가 40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문제 한번 다시 읽어보면 대항류 열기환기에서 가열 유체는 80도로 유입하여 50도씨로 나오고 수열 유체는 30도씨로 유입하여 40도로 나온다. 이때 대수평균 온도차를 구해라. 도시를 구해라. 이게 문제가 대수평균 온도차를 구해라. 도시를 구해라. 얘가 얼마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다, 만약에. 그래서 얘를 03번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시험지에 계산 과정 나와 있고요. 계산 과정 밑에 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6점이다. 그럼 오른쪽에 6점 이렇게 배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산 과정하고 땡땡 이렇게 나와 있고 답 땡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지금 제가 여기다 문제에다 적었는데 요거를 여기다 적고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TM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대수평균 온도차 델타 TM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이 공식을 먼저 적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델타 T1 빼기 델타 T2 그 다음에 여기 ln 델타 T2 분의 델타 T1이다. 이걸 적어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델타 T1이 뭔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요 사이드에다 적고 아니면 요 밑에 보면 연습란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저분할 것 같으면 요 밑에다 연습란. 연습에 요거를 살짝 적어가지고 요게 델타 T1이구나. 여러분들은 이제 흑색 볼펜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델타 T1이다. 이쪽이. 이 온도차. 80에서 40 빼면은 델타 T1이 4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온도차가 있습니다. 얘가 델타 T2가 됩니다. 이거 두 개 빼면은 얘가 20이죠. 암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 넣어가지고 여기. 그래서 여기 델타 T1이 40 빼기 델타 T2 20. 그 다음에 ln 여기 20분의 40 해가지고 뭘 찰 수 있어요. 얘가 도시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겠죠. 계산기 두드릴 때는 2번 이상 두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28.8539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약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소수점 2제짜리까지 계산 과정은 이제 그 정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요 포인트에서 3포인트에서 밑줄은 치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설명하느라 밑줄 하는 건데 여기다 밑줄 같은 거 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3에서 이렇게 올려서, 근데 3은 5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5 이상이면 올리고 5 미만이면 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부터는 버리고 5 이상이면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이니까 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85 도시가 정답이 되는 거죠. 예. 자, 계산기 과정에서 최종 정답을 찾았어요. 최종 정답을 찾았는데 저기 답란 땡땡이 있는데 저기다가 안 적으면은 빵점 처리 당합니다. 그래서 요 결과값을 다시 여기다 반드시 적어줘야 된다.
이걸 안 적으면 빵점 처리 당한다. 네. 계산 문제는 만약에 답이 틀리면 다 틀리기 때문에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어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실수해서 틀리는 거기 때문에 답란에다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만약에 도시가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얘를 생략해도 됩니다. 문제에서 단위가 주어졌다. 그럼 얘를 생략해도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있든 없든 거의 대부분 요즘 시험은 도시가 붙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생략해도 되긴 하는데 적어주는 게 좋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론 문제하고 계산 문제 샘플을 다 좀 확인했고요. 이렇게 해서 과목 소개 끝냈습니다. 자, 과목 소개한 다음에 이제 합격 전략을 말씀을 드릴 건데, 합격 전략은 과목 소개하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이론 할 때도 가로치고, 그다음에 형광펜 하고, 그다음에 계산 문제 띄워가지고 이론 설명할 때도 계산 공식 나오고, 그다음에 문제 다시 풀 때도 그 이론 계산 공식 끌고 와가지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볼 거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수업할 때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메모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 중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한 70에서 한 75점, 많이 맞으면 한 80점까지 그 정도로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저희 수업에 한 그 정도를 소화하시면 충분히 합격하게도 남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9문제 나오고요. 계산 문제는 9문제 정도 나와서 50대 50으로 나오니까 계산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여러분들이 절대 합격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약할 건데요. 1차 합격률에 비해서 2차 합격률이 낮습니다. 왜냐면은 1차 필기보다는 2차 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18문제에다가 정확히 내가 적어야 되는데 그건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1차 필기보다 어떤 분은 뭐 1.5배, 어떤 분은 2배, 어떤 분은 3배, 어떤 분은 5배에서 10배까지도 어려운 게 2차 실기 시험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에너지 관리 기사를 취득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필기 합격한 다음에 꼭 1년 내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뭐 동영상을 보시든가 뭐 처음에 개인적으로 뭐 하시든가 했을 때 안 될 거잖아요. 근데 반드시 1년 내에 취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을 늘려가지고 한다? 그럼 합격하겠다? 그럼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집중하셔가지고 1년 안에 취득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순 암기했던, 필기 때 단순 암기했던 부분들을 이제 정확히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제가 수업할 때도 키워드 잡아가지고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요거는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런 얘기도 할 겁니다. 물론 계산 문제에서는 기초, 기본기 이런 거 응용 그런 거를 할 건데 암기할 때도 제가 좀 팁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강의는 기본기를 다지고요, 응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세한 강의를 강의하도록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에너지 관리 기사 실기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인 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